네, 안녕하십니까. 현정입니다. Charitable Remainder Trust에 대한 실제 사례 연구입니다. 이게 221강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걸 다룬 이유는 제가 이제 지난주였었죠. 이게 지난주에 얘기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하면서 이분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 질문이 50대 후반에 거주하는 산호세 부부였고 엔지니어로 이제 회사를 오래 다녀서 리타이어 하려고 하니 퇴직금도 많이 받고 그해 소득이 당해 소득이 막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주식을 받은 게 있어서 그간 안 팔았으니까 가치가 많이 올랐잖아요. 합병도 몇 차례 되니까. 이랬을 때 나 앞으로 은퇴할 건데 다른 비즈니스 할 것도 아닌데 이거 세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Charitable Remainder Trust가 좋다고 했고 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시뮬레이션으로 제가 보여드리려는 목적으로 오늘 이 질문을 준비한 건데요. 은퇴를 앞둔 엔지니어였었고 퇴직금으로 일시적인 소득 증대가 금년에 기대된다는 것이고요. 가치가 많이 오른 주식이 있어서 이걸 내가 팔아서 은퇴 자금으로 쓰려는 그런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Charitable Remainder Trust를 만들면 얼마나 좋으냐. 자산을요 CRT로 옮긴다는 거예요. 내 가치가 많이 오른 그 주식을요 옮겨요. CRT로 옮기면 이게 상장사겠죠. 아마도 합병이 여러 차례 됐다고 하니까. 그랬을 때 이 CRT로 옮기면서 첫 번째 도네이션, charitable contribution에 대한 디덕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CRT가 나중에 이 자산을 옮겼을 때 옮긴 자산을 매각하거나 또 매각한 그 대금이 양도세가 하나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 매각 대금을 계속해서 재투자하면서 CRT가 불려나갈 때에도 이게 텍스 프리로 자라난다는 얘기였었고요. 그리고 연금 형태로 이와 같이 자라난 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또는 라이프타임 동안에 그들이 배우자까지 포함해서요. 일정 금액 또는 일정 퍼센티지의 그 금액만큼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했고요. 물론 이건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CRT가 만료되었을 때 그때는 언제냐? 나와 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내가 정한 그 확정 기간이 끝났을 때 남는 금액을 자선기관에 주는데 그 자선기관에 주는 금액에 매칭되는 라이프 인슈런스를 내가 같이 구입함으로써 그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 즉 자선기관에 넘어가는 그 금액조차도 그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내 자손들에게 넘길 수 있다. 그런 스트럭처링이 가능하고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다. 특히나 이 홍길동 씨와 같이 높은 수준의 자산 가치가 올라간 highly appreciate 된 그런 자산,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은퇴 연령 즈음의 분들이 활용하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솔루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오늘 제가 좀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 사이트가 아니고요. 이 Charitable Remainder Trust의 효용을 보여주는 실제 숫자를 바꾸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 있는 건데요. Trust 타입의 To Life라는 거는요. 내가 라이프타임 동안에 연금의 형태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이렇게 가정할게요. 500만 불의 주식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주식은 처음에 빵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60세라고 하죠. 그리고 배우자는 58세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분이 원하는 건 이 주식을 트러스트에 넣어서 지금 당장 팔면은 양도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소득세 많이 나오니까 안 하고 Charitable Remainder Trust를 세워서 거기에 출자를 하고요. 옮기고 그 뒤에 그 주식을 팔고 남는 그 자산을 가지고 내 살아생전에 나와 이 배우자가 살아생전에는 따박따박 받는다는 거죠. 그 연금의 형태로. 그러면 어떻게 혜택을 보느냐. 그리고 나서 돌아가실 때에는 두 분이 다 돌아가실 때에는 체리티에 남는 그 금액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to life겠죠. 여기 보는 것처럼. 그리고 나이가 60세이고 58세라고 할게요. 그리고 number of year는 내가 라이프타임 동안인데 이걸 그냥 한 30년으로 잡을게요. 60세니까 90세까지 사는 거죠. 그리고요. charitable contribution의 금액을 우리가 500만 불. 왜냐하면 그 주식을 500만 불짜리 넣은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코스트 베이스가 그냥 없었다고 칠게요. 500만 불의 어떤 appreciated value가 있는 자산을 넣은 거잖아요. 그리고요. 이 옮겨진 자산이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5% 일단 잡을게요. 5% 보수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아주 비이성적인 그런 저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Trust Withdrawal Rate라는 것은 내가 살아생전에 이 트러스트로부터 연금의 형태로 몇 퍼센트씩 가져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보통 5%에서 20% 사이로 정해지는데요. 이거는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예상 수명이 더 짧을수록 더 큰 금액이 결정이 되지만 대체적으로 한 10% 가져갈 수 있다고 보죠. 60세면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리고 이분의 세금을 내는 그 급가는 39.6%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이분 소득세 많이 내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그리고요, 이 opportunity cost도 마치 내가 이 트러스트를 쓰지 않았을 때 얼마만큼의 수입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 트러스트에 들어간 자산이 5%로 자라는 것처럼 여기 이 opportunity cost도 똑같이 5%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결국 이 말은요. 홍기동 씨가 60세, 부인이 58세, 그리고 라이프타임 동안 또는 그게 대충 한 30년 정도 되는데 500만 불짜리 주식, 올라간 그 주식 자산 CRT로 넣어서 이걸 5%씩 불리는 그런 투자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내가 살아생전 30년 동안에 받는 금액은 이 트러스트 자산의 매년 10%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여기에 charitable strategy를 썼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after tax income, 이 부부가 갖게 되는 인컴은요 13 밀리언이 나오는 거예요. 1300만 불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베네피셔리한테 가는 것이 100만 불. 그러니까 내가 사후에 두 분이 다 세상을 떠날 때 자선기관에 주기로 되는 그런 금액이 100만 불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current strategy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에는 한 1000만 불 정도 되는 거죠. 1000만 불 정도의 어떤 캐시플로우를 내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13 밀리언과 비교하면 300만 불이 적죠. 그리고 그 대신에 내가 베네피셔리라고 했을 때 이건 아마도 자식들이 되겠죠. 85만 8천 불만큼은 자식들한테 남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85만 8천 불은요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분이 자산이 많은 분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85만 8천이 아니라 아마도 한 45만 불, 40만 불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그 팩트를 가지고 CRT를 활용하면 이분은 했을 때에는 이들 커플이 라이프타임 동안에 누릴 수 있는 현금 흐름이 1300만 불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그런 채리티에 지정해서 사후에 보내게 되는 금액이 100만 불이라는 얘기고요.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에는 1000만 불 가량의 현금 흐름, 300만 불이 더 적죠. 그리고 남는 자산 85만 불 또는 상속세를 감안했을 때 45만 불 정도를 자식들에게 넘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그 자체로도 차이가 확연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요. 이분이 첫 해에 도네이션을 함으로써 체리터블 리메인더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자산을 옮김으로써 텍스 세이빙 되는 게 이미 15만 불이에요. 도네이션 디덕션을 37만 불만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만큼 세금을 줄인 걸 가지고요. 라이프 인슈런스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불짜리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살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좀 부족할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미니멈 개런티 데스 베네핏으로 대략 이 80만 불 정도를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인슈런스를 산다고 하면 이분이 그럼 겪게 되는 결론은 뭐냐면 13 밀리언이라고 하는 현금 흐름과 1 밀리언이라고 하는 자선기관에 주는 금액 플러스 또한 이 금액 대략 뭐 한 100만 불 정도의 데스 베네핏을 보장받는 그런 라이프 인슈런스까지 결국 그 말은 이들이 돌아가셨을 때 100만 불이라고 하는 그 자산 금액이 남는 자산 금액이 체리티에도 가지만 또한 그 가족 구성원 내에서 스테이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혜택인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조금 또 바꿔볼게요. 만약에 트러스트가 가져가는 레이트 10%가 아니라 이 말은 내가 라이프타임 동안에 가져가는 금액을요 10%씩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만약에 자식들에게 남겨주거나 아니면 내가 뭐 어차피 이거는 불리는 데 더 관심이 있다고 하면 내가 라이프타임 동안에 트러스트에서 자산을 빼가는 데 대한 비중을 낮출 수 있잖아요. 예컨대 이거 5%로 낮췄다고 할게요. 내가 가져가는 금액은 둘 다 줄어들지만 그 차액만큼은요 더 커요. 400만 불의 차이가 되고 그 다음에 베네피셔리한테 주는 금액도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라이프타임 동안에 가져가는 금액을 더 덜 가져가니까 실제로 남는 금액, 나의 사후에, 우리 커플, 우리 부부의 사후에 남는 금액은 그만큼 더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 디덕션 받는 금액, 첫 해에 내가 디덕션 받는 금액도 그만큼 늘어나니 그만큼 내가 보험을 산다면 데스 베네핏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보험 프리미엄이 그만큼 많이 확보되는 거니까 이게 500만 불까지 되건 안 되건 결과적으로는 내가 남기는 금액이 1200만 불을 쓰고 그 다음에 이 52만 불을 써서 이 라이프 인슈런스를 더 큰 데스 베네핏을 가져다주는 라이프 인슈런스로 구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내 자식들에게 넘어가는 금액이 그만큼 더 커진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변수를 바꿔볼까요? 만약에 지금 5%라고 하는 이 성장률 이걸 다시 10%로 두고요. 가져가는 거 10%로 두고 내가 투자해서 얻어들이는 소득을 5%로 봤지만 충분히 10% 정도는 무리 없이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회비용도 10%라고 하죠. 그렇다고 하면요. 수입을 더 많이 내는 경우죠. 그랬을 때는요. 와, 내가 벌어들이는 내가 라이프타임 동안에 가져가는 금액 뭐 절대 금액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대비의 차이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3,900만 불이니까 4천만 불이고요. 실제 이걸 했을 때 내가 누리는 혜택은 5,200만 불, 5,300만 불이니까 1,200만 불, 1,300만 불만큼 내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 결국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은 CRT를 활용했을 때
은퇴 연령에 있는 highly appreciated, 가치가 많이 올라간 투자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이 CRT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라는 게 분명해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이 57강에 또 있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좀 오래 지나다 보니 다시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싶어서 다뤄봤습니다.